자, 오늘은 삼가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두 각 알파 베타가 있다고 합시다. 두 각 알파 베타를 더하거나 뺀 새로운 각이 있겠죠. 뭐 감마라고 부르든지 이 각에 대한 우리가 삼가함수 값, 이를테면 사인, 뭐 사인도 좋고 코사인도 좋고 탄젠트 좋습니다. 그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알파와 베타에 대한 삼각비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덧셈 정리입니다. 일종의 공식이죠. 공식. 근해 공식처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그 원리를 좀 알고 이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서 이용한 방법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좌표 평면상에 단위원을 하나 갖다 놨죠. 중심이 원점인 단위원을 하나 갖다 놨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COD라고 하는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한 변을 갖다가 지금 X축 위에 뒀죠. 즉 시초선에다가 이걸 하나 둔 겁니다. 어떤 그 특정한 상황을 하나 이제 가정을 해서 이걸 일반화 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자, 요 삼각형을 하나 딱 만들되 요건 지금 보면은 OC, OD가 다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다 길이가 1입니다. 자, 요 삼각형을 갖다가 얼마큼 회전을 시켜요? 베타만큼 회전을 시킵니다. 이 회전된 각이 베타입니다. 이 베타라는 각만큼 회전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OC라는 각이 원래 이제 몇 도 그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도 베타만큼 회전이 돼서 어떤 각이 되었겠죠. 그걸 우리가 알파라고 부르자 이겁니다. OA라는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부르자 이거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각, 예를 들어서 요 알파라는 각에서 이 베타라는 각을 뺀 거, 그죠? 요 알파라는 각에서 베타라는 각을 뺀 바로 요 각, 즉 요 삼각형 COD의 요 가운데 있는 각, 이걸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OD가 회전한 각만큼 OC가 또 회전했을 테니까 요 각도 똑같이 베타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각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에서 지금 요 베타만큼을 뺀 것이 바로 요 각, 혹은 요 삼각형 AOB의 요 각이기도 합니다. 꼭지각이기도 하죠. 자, 요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뭐를 쓰냐 하면은 요 각 점 ABCD의 좌표를 한번 적어볼게요. D는 1,0이죠. B는 뭐겠습니까? 이게 베타만큼 요 편각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다. 앞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점은 뭐겠습니까? 요 각이 지금 뭐예요? 그 알파죠. 알파니까 얘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C는 뭐냐? C는 요 동경이 몇 도입니까, 지금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했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인 똑같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겁니다. 자, 칸이 모자라니까 그냥 씁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삼각형 COD와 AOB 요 두 삼각형은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AB의 길이와 CD의 길이 같겠죠. 그러면 일단 CD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거에서 이걸 빼면, 자 보세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거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CD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이제 CD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계산을 위해서니까 루트는 씌우지 말자고요. 이게 이제 CD의 제곱인데 AB의 제곱도 구해봅시다. AB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두 점 아니까 이게 지금 뭐 X축과 평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굳이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냐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요거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y좌표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 요거의 제곱 루트를 씌우면 이제 AB고 그거의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어졌을 테니까 요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AB하고 CD 같으니까 그 제곱한 거요 둘이 같겠죠. 요거 정리해 봅시다.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다 좀 써볼게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거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자 여기 옆에다 쓸까? 요거를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 그죠? 네,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자 플러스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아따 되게 길다. 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요,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알파 얘네 둘이 합쳐서 1이 됩니다. 제곱 관계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베타와 사인 제곱 베타 얘네 둘도 합치면 1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변을 다시 정리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1에서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곱 그 다음에 빼기 2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곱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위쪽에 있는 거 요거 뭐였죠? 요거 제곱한 것이 이거였죠. 하나 빠졌네요. 얘를 안 썼네요. 지금 플러스 너무 짧게 끝났다 했어.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이 전체 제곱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표시하죠. 이렇게 됐을 때 얘하고 얘는 뭡니까? 역시 또 두 개 더해서 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다시 써보면 얘랑 같은데 걔는 뭡니까? 1 더하기 1에서 역시 또 2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보세요. 뭡니까? 2 지워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립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요. 저쪽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죠. 자, 이게 덧셈 정리 중 하나인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얘를 먼저 여기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이 알파 베타라는 건 어떤 임의의 각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넣어보세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코사인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 넣으면,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변하는 게 없고 코사인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도 그건 그냥 코사인 베타하고 똑같죠. 코사인의 성질입니다. 근데 사인은 그렇지 않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면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인데 얘는 앞에 놓으면 그대로일 거고, 그래서 얘가 앞에 부호가 바뀝니다. 그죠?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바뀌어요. 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었을 때 상황입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걸 가지고 다시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를 넣읍시다. 뭘 대입해도 되는 거니까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를 넣으면, 왜 그렇게 하냐면 요걸 이제 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알파 대신에 이걸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뭘로 쓸 수 있습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이거면은 요거 그 앞에 일반각의 삼각함수에서 2분의 파이 플러스 어떤 각 하면은 이거는 사인으로 바뀌죠. 근데 코사인이 2, 3분면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뀔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 지금 알파 대신에 요게 들어간 것이니까 다시 써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대신에 이걸 놓고요. 베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도 알파 대신에 요거 놓고 베타는 그대로 둡시다. 사인 베타.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라고 할 수 있죠. 그죠?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는 이게 코사인 사인으로 변하면서 2, 4분면의 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이걸 예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던 거 그대로 써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동안 부호는 그대로입니다. 부호는 양수 그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사인 베타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싹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이거 싹 없어지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게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베타 대신에 다시 마이너스를 넣어요. 그러면 뭐야?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얘는 뭐야?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들어가도 얘는 달라지는 거 없다 그랬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대로 되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들어가면 이거 부호가 바뀝니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가지 공식을 유도한 겁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여기 네 가지. 이렇게 요 밑줄 친 네 가지 공식을 우리가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맨 처음에 요거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를 유도하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 외우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외우는 거는 사인부터 외우는 게 좀 좋습니다. 외우기가 쉬워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걸 외워야 됩니다. 밑에 정리된 것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1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인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알파 베타 순서는 그대로 두고요. 사인 코스 코스 사인 알파 베타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 부호만 여기로 싹 바뀝니다. 플러스인 거 플러스 그대로 마이너스. 나머지는 똑같다. 사인 코스 코스 사인. 외우기 쉽죠? 자, 코사인은 어떠냐? 코스 사인입니다. 코스 사인. 근데 플러스일 때 여기 마이너스 반대입니다. 여기 플러스일 때 여기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은 반대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스 사인인데 알파 베타 그대로 순서는 간다 그랬어요. 가계 순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알파 베타 순으로 가고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징을 잡아서 외우면 이거 외우기가 쉬워요.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세요. 이거 외우지 않으면 문제 푸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내용이었고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좀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그러니까 증명을 좀 했는데 이 증명을 여러분이 꼭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명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제일 여러분이 생각하기 쉬운 방법을 쓴 거예요. 조금 노가다스럽지만 시계가 1시라고 알려주네요. 지금 뭐 새벽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를 이용해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한 거죠. 사인 예를 들어서 75도 같은 게 있으면 기존에 우리가 이거는 구할 수가 없는 각이었지만 75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45도와 30도의 합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덧셈 정리 중에 1번에 해당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알파 여기 베타죠. 사인 코스 그 다음에 코스 사인 플러스 그대로 플러스 코스 각의 순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인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뭐야? 2분의 루트 2죠? 얘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뭐야? 코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4로 통분이 됐고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인 75도의 값입니다. 자, 덧셈 정리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꼭 75도 뿐만 아니라 뭐 45도와 30도를 뺐다든지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를테면 뭐 뜬금없이 사인 67도 이런 걸 구해라. 이런 거는 덧셈 정리로도 사실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67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각 두 개로 쪼개야 되거든.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어거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여러 번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45도와 뭐 22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45도 가지고 써놓고 나서 이제 22도를 다시 또 뭐 쪼개고 하다 보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무식한 짓이죠. 그래서 보통은 어떠냐 하면 보통은 특수각들끼리 더하거나 뺀 각의 상가함수를 구할 때 뭐 그러면 이제 두 개 더해서 뭐 75도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60도하고 뭐 30도, 45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더해서 이제 105도가 됐을 때 뭐 이렇게 빼서 15도가 됐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인 코사인에 우리가 상가함수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되시죠? 요 유도하는 거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탄젠트 덧셈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쉽습니다. 자, 탄젠트의 덧셈 정리는 이 두 가지죠. 역시 사인과 코사인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각을 더하거나 뺀 것에 대한 탄젠트 값을 각각의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뭘 이용해서 우리가 유도를 하냐면 좀 전에 했던 사인, 코사인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상가함수 덧셈 정리 두 번째죠. 간단해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제 관계에 의해서 뭡니까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요. 그럼 이걸 일단 사인 코사인의 덧셈 정리 이용해서 좀 풀어줘 봅니다. 얘는 뭡니까? 자, 사인 코스 각은 그대로 플러스 코스 사인 이거든요. 근데 요건 뭡니까? 코스 마이너스입니다. 반대로 바뀌죠? 그 다음에 사인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요 상태에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 곱으로 분자물을 싹 다 나눠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탄젠트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그럼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요 밑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들어가니까 바로 탄젠트가 돼버리죠. 그래서 각각 두 개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돼요. 여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위에 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나누면 코사인 베타는 지워지고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니까 이게 탄젠트 알파죠.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나누면 코사인 알파 지워지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 남으니까 탄젠트 베타죠. 그리고 요 플러스 그대로 갑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온 공식이겠죠. 두 번째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첫 번째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만 싹 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도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싹 넣어버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인과 마찬가지로 탄젠트도 기함수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됐을 적에는 여기서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며 분모는 요게 맞으면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빠졌네. 요게 플러스로 바뀝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는 것이죠. 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공식 역시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외워야 될 게 몇 가지입니까? 총 6가지가 됐죠. 6가지.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각각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개씩이니까 총 6개의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나오는 셈 특강을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다 하는 건데, 자, 삼가함수의 덧셈 정리, 그 중에서 특히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그 공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바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기울기가 지금 탄젠트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직선이 있는데 y equal mx 플러스 n, m이 기울기고 n이 y절편, 일반형으로 쓴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직선이 m-x 플러스 n-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요게 첫 번째 직선, 요게 이제
1번 직선, 얘를 2번 직선이라고 하자고요. 1번 직선 그린 게 요거고 2번 직선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1번과 2번 직선의 교점이 여기 있겠죠. 이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교점에서 이루는 각이 요 교각이라고 하죠. 이 교각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번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2번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면은 이 각은 교각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요 삼각형에서 요 각은 뭐예요?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얘랑 더해서 이거기 때문에 얘의 입장에서 뭐야? 여기서 이걸 뺀 거죠. 그게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닙니까? 여기서 이거를 뺀 거.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이거다. 얘 두 개 더한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이건 막곡조각인 얘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자, 중요한 건 바로 알파에다가 탄젠트를 붙인 게 m이고 이 베타에다가 탄젠트를 붙인 게 m-이라는 거예요. 이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1학년 때?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 취한 거잖아요. 탄젠트 취한 거. 우리가 중학교 때는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그것도 역시 탄젠트의 개념 아닙니까? 탄젠트 베타가 이거분의 이거지. 탄젠트 알파가 이거분의 이거고 뭐 아시죠? 그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덧셈 정리해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거였는데 그죠? 위에서 방금 했습니다. 여기서 탄젠트 알파니 탄젠트 베타니 하는 것을 기울기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교각의 탄젠트 값은 이게 교각이죠. 두 직선이 이루는 교각의 탄젠트 값은 두 직선 각각의 기울기 m과 m-를 가지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 이거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바로 덧셈 정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덧셈 정리에서 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기울기로 바꿔놓은 것 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건 m이 뭐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성립하는 일반성을 띠는 내용이죠. 되시겠습니까?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이 덧셈 정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유도 과정 따라해 가면서 철저히 좀 익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개념 확인 코너 문제 가지고 연습 좀 해보신 다음에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세미나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삼각함수의 값 구하기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인 알파의 값을 알고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의 값을 구해보자. 사실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알면 나머지 값들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공부한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인 알파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알파라는 각을 가진 직각삼각형에서 알파라는 각을 이렇게 하나 삼각형 한 각으로 잡는 겁니다. 물론 삼각형에서 잡을 땐 얘가 0도에서 180도까지 밖에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보통 이제 예각으로 많이 따지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인 알파에서의 알파는 실제로 음수도 될 수 있고 뭐 180도 넘는 혹은 뭐 360도를 넘는 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 중에 어느 한 경우를 이렇게 좀 상황을 축소시켜서 우리가 이런 예각인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럼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분의 예잖아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사인 알파를 안다는 것은 요 변의 b와 요 변의 b를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요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얘 둘을 알 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루트 해가지고 요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를 안다는 것은 예분의 예를 해버리면 코사인이고 예분의 예를 하면 탄젠트고, 그러니까 사인 값 하나만 알면 코사인 탄젠트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코사인을 알면 사인과 탄젠트를 구할 수 있고 탄젠트 알면 사인 코사인 구할 수 있고, 요거는 이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은 사실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3 때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공식들을 좀 이용해서 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이죠. 삼각함수사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한다. 뭐냐? 제곱관계.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이다. 각이 물론 같을 때 얘기고요. 앞에 계수가 다 1일 때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면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변형할 수 있으니까 결국 코사인은 사인 제곱 알파의 값을 우리가 a라고 안다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코사인 값이 양수냐 음수냐 하는 것은 요 알파라는 각이 결정을 하겠죠.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사인까지 구하면 탄젠트는 또 상제관계, 그러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이걸 이용해서 탄젠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가능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젠트도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이 알파 각이 어딨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하나로 결정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하는 방법이 더 쉬우냐 아니면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쉬우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이건 확실합니다. 뭐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 뭐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느 한 가지만 쓸 수 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는 그 밑에 이제 이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방금 내가 얘기했던 우리가 중학교 때 이용했던 방법입니다. 이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뭐 이미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각 사분면에 따른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나와 있죠. 이미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겁니다. 뭐 올사탄코 아니면 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여기 내용은 뭐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 때 중간중간에 잘 쓰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 우리 교재에서는 요 단어 맨 처음에 나오는 그림인데 요거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할 때가 좀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사인 75도의 값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단원에서 공부했던 것이 이 75도를 30도와 45도로 갈라서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요 단원에서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죠?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돼요.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플러스하고 코사인, 사인, 코사인 30도, 사인 45도 이렇게 되죠. 자, 이것들은 다 우리가 아는 값들이란 말이죠. 다 아는 값들이야. 그래서 아는 값들이니까 이걸 뭐 조합해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덧셈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사실 뭐 여기도 덧셈 정리 원리가 들어있긴 한 건데 도형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원의 일부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우리가 기본적인 삼각비 지식과 피타고라스 정리만 알면 이걸 사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만 잘 그리면. 요게 2면은 또 뭐가 있냐면 얘가 2죠. 요 길이가 또 2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리고 이 30도짜리를 거기다가 딱 붙인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값들이 뭔지를 한번 다 하나씩 구해 봅시다. 요게 2면요. 요게 지금 369, 이게 60도짜리죠. 그러니까 요게 1이 됩니다. 여기다 직접 쓸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요게 루트 3이 되죠. 이 전체 길이는 2인데, 그죠? 그리고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는 루트 2가 되죠. 1대 1대 루트 2니까요.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뭐가 됩니까? 사인 75도니까 요 삼각형에서 봐야 되겠죠. 좀 굵게 쓸까요? 요 삼각형 요렇게. 잘 보이십니까? 좀 가늘죠? 요 직각 삼각형에서 얘와 이거의 b, 그러니까 이거의 길이는 아니까 요 길이만 알면, 즉 BC의 길이만 알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보이십니까? 요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또 그럼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말하자면 닮음입니다. 닮음. 근데 요게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 돼요. 그죠? 1대 1대 루트 2죠. 그래서 요 길이는 또 루트 2가 됩니다. 좀 보기에 복잡한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것만 알면 되죠. 그런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얼마로 했죠? 여기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말하자면 핵심이 되는데 루트 3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야말로
루트 3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2가 되겠죠. 1대 1대 루트 2. 자,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BC라고 했으니까 변 BC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얘 더하기 얘니까 루트 2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BC 이게 바로 뭡니까? 2분의 BC 그게 바로 사인 75도죠. 75도 사인 75도 되시죠? 2분의 BC. 자, 그럼 요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이 위에 거를 일단 그 2로 통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2 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를 분자분모에 이제 곱한 거죠. 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뭐 좀 한 단계 넘어서 계산했어요. 밑에 2는 원래 있던 겁니다. 자, 요거를 갖다 이제 요 부분만 2로 통분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요건 4가 되고요. 얘는 2 루트 2 빼기 2니까 그냥 루트 2죠. 그래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되십니까? 이게 사인 75도의 값이죠. 우리가 앞에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이걸 구했을 때도 똑같이 얘가 나왔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긴 해요. 하지만 괜히 복잡하죠. 그래서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게 더 간편하다 하는 걸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잘 안 될 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뭐 중3 실력만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